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팀장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제는 좀 완벽하게 이 18만원 구간을 좀 돌려내면서 좀 버텨주나 싶었으나 오늘 장초부터 18만원 이상까지 또 끌고 올라갔는데 또 주가가 밀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분명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크게 생각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큰 상승폭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들어왔던 이 수급의 가장 큰 요인들이 전부 다 외인들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지금 추가적인 이 수급을 좀 덜어내면서 물량도 좀 정리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 물량 정리하는 흐름이 좀 컸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고, 일단 우리가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일단 외인들과 기관들의 이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던 이 흐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흐름으로써 외인들이 다시 한번 이 비중을 좀 조절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한 하락의 압박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분명한 재료가 있고, 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이제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는가? 자, 이 부분들을 좀 판단하게 되면서 이 외인들의 지금 수급이 좀 어떻게 변환이 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부분들, 자, 오늘 영상으로 좀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부분들로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만 한다면 저에게 큰 힘 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재료를 따져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재료가 어차피 TC 본더죠. 그래서 이 TC 본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마이크론에 추가적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추가적으로 이 TC 본도를 납품할 수 있다. 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런데 결국 이 기대감으로 존재했던 이 재료들이 손실이 되면서 결국 재료 소멸로서 주가를 한 차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죠. 자,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JP모건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때. 자, JP모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TC 본더를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납품하는 거는 제한적이다. 자, 지나치게 지금 낙관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만큼의 큰 상승을 보여준 거는 너무나도 지나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의 의견에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에 가는 이 매도로서 좀 의견을 바꾸겠다. 자,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눌렸었어요. 자, 그런데 또 JP모건이 말하는 자체는 일단은 지금 이 삼성전자에 납품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것 뿐이지 납품이 안 될 거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 구간에서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자, JP모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두 번을 만들어냈고, 10월 달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11월부터는 이 박스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 정리하는 흐름으로써 쭉 끌고 간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 더 크게 실리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라는 게 수직적으로 상승만 하진 않아요. 아니면 이렇다 할 추가적인 재료들이 진짜 실적 받쳐주면은 큰 재료가 터지게 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승화가 바이오주죠. 그러니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이루어진다.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자, 이런 재료들 한번 터져도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기술주들은 기술주로 생각해보면 확실한 이런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력이 확실히 좀 받쳐줘야 된다. 그러면 이 한미 반도체 생각 쓰는 기술력들 무엇이 있냐 판단해 봐야 되고, 그동안 상승 만들어냈던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때는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주항공 관련 재료도 있었죠.
전자파 간섭에 대한 차폐로 해가지고 이 EMI 실드가 새로운 라인업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2.0X로 해가지고 5종이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이슈가 크잖아요. 이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로서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지금 이 재료들이 너무나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낙스 효과가 없는 메모리 독주. 자, 장비 업체는 저가 수주에 좀 신음을 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을 가고 있는데 이 낙스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업계의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 투자, 실적 회복 기다리는 장비 업체들은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세트 부품업계 수익성 방어에 좀 비상이 떨어졌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조사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원래 장비값 더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깎이고 있는 기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미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자체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 이 업체로서 추가적인 낙수 효과로서 자, 호재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만 줄고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었더니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수익 확보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량 부족해지는 이 국면이 와야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장비 발주를 본격적으로 더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적이 반영되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자, 이 AI 열풍,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가 되어 있고, 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부가치 제품 등으로 해가지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자투리 공간에 장비를 설치하겠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 H밴 캐파에 대한 확장을 총력전을 벌이게 되면서,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뭐 했어요? 올해 첫 TC본도 발주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청주 폐매는 추가 증설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 TC본도 첫 발주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한미 반도체였어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96억 5천억이죠. 자, 96억 5천억 이 규모를 해가지고 자, TC본도 발주가 들어갔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2대에서 3대 정도, 자, 이 정도가 납품이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자, 결국 캐파를 확장시키려면 앞으로 추가적인 장비 발주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발주가 나왔던 게 작년 상반기 이후로서 자, 오랜 기간 하반기도 원래 추가적인 발주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발주가 없었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발주가 들어갔던 만큼 더 큰 물량들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이 TC 본너가 HBM, 자, 즉 적층 구조로서 자, 쌓는 구조죠. 적층으로 쌓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얼마나 더 잘 붙이냐, 본딩을 얼마나 잘하나, 이 패키징 기술로서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TC 본더를 가장 잘 만드는 게 이 한미 반도체인 거고, 지금 점유율 자체도 71%를 넘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발주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자, 지금 한미 반도체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 추가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자, 결국 하나 세미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자, 한미 반도체는 428억, 하나 세미텍에는 385억 원 이렇게 주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미 반도체에서만 공급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하나 세미텍까지 자, 두 군데에서 추가적인 물량들을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반도체에는 자, 추가적인 이 발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SK하이닉스가 판단하는 거 보면 공급망을 다변화해가지고 좀 차별화를 두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실질적으로 HBM3가 아니라 이제는 HBM4죠. 그러면 더 높은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HBM4부터 이제 HBM3와 달리 또
사이즈 자체가 좀 커지게 되면서 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본딩하는 자체도 더 높은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HBM4에 대한 이 공급 물량들이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 이 급증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 한미 반도체의 TC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주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에 들어오는 이 발주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2026년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렇게 호재 재료들이 충분히 남아 있고 거기에 우주항공까지 겹치게 되면서 겹호재로서 이전보다도 더 큰 상승 분명히 많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올해 트렌드를 맞춰갈 수 있는 주요한 재료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얼마 났죠? 대략적으로 이제 8만 원대부터 지금 20만 원대까지 거의 2배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자체도 오히려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이 딱 전고점 라인이죠. 이 전고점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쌓여왔던 이 매물들을 완벽하게 좀 털어내고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만 더 큰 상승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좀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좀 좋은 신호로서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게 전 고점 라인에서 매물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이 매물들이 좀 완벽하게 벗겨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담았던 물량에 비해서는 적은 물량이긴 하죠. 그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매도 물량들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이런 뭐 악재성 재료들이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바닥권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게 이 공매도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공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공매도에 대한 압박도 완벽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누를 만한 하락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조정 자체가 완만하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물량 소화해내고 나면 급격한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차거래 잔고 지금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공매도 보면 어때요? 공매도 보면 이전까지는 20%대, 뭐 10%대, 20%대, 30%대까지 큰 물량들이 나왔던 거 지금은 많아봤자 보통 3%죠. 이렇게 공매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또한 완벽하게 줄어들었죠. 지금 12월 30 작년 말까지 해서는 693만 주가 있었어요. 지금 476만 주까지 200만 주가 넘는 공매도 잔고들이 완벽하게 좀 상한이 완료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갚아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전까지 해서는 조금 소폭 다시 물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공매도 잔고가 순위가 3위 위치에 있어요. 비중이 5%로서 많이 줄긴 했어도 아직도 5% 이 큰 물량들이 공매도 잔고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공매도 세력들 그리고 이 물량들을 끌어가는 세력들 전체적인 세력들의 움직임들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는 흐름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추가적인 압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실시간적인 흐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사고 정확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아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 이 실시간 모니터링 전체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제 타점 우리 주주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한미반도체를 끌고 가면서
자, 어디에서 내가 매도해야 될지,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매도와 매수들의 타점들 제가 정확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정보 받아 가셔가지고 이 한미 반도체 끌고 가시면서 자, 매도와 매수 타점대로 대응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연락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7593-3753번. 자, 간단하게 이 연락처 이 번호로 해가지고 자, 키워드릴게요.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한미 반도체 딱 5글자 한미 반도체 이렇게 종목명만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답장 보내드리면서 자, 앞으로 실시간 신호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확한 타점 잡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정보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정보 제가 또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나 보내주시면서 이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큰 힘 될 수 있도록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제작하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 이 부분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든 주주분들께서 이 한미 반도체로 앞으로 2026년 자, 큰 수익 벌어가는 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투자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